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14.7%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장 초반부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어요. 뭐 한 12시 넘어서 살짝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뭐 고가 대비해서 뭐 한 2% 3% 빠졌는데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가를 보고 내려올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하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나도 고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어때요? 매도. 6월 12일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네. 그쵸?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니까 매도로 바뀌었어요. 이때 제가 이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이 과연 받아줄까?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단 말이에요. 그 댓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아직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최근 4일 개미만 사고 외국인들 수천억 팔아제끼고 기관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유튜브들 찌라시들 많이 나온다. 조심들 하세요. 거래 터진 음봉은 누가 패대기 친 거다. 워낙 수급 좋아서 개미들이 많이 받아줬지만 이걸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지금 받아줄까. 이거 제가 영상을 올린 데서 댓글이 달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분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이 내용이 당연하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건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말자. 그쵸? 외국인들이 받아주건 말건 기관이 받아주건 말건 개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건 말건 간에 주가가 꺾이는 걸 보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이 6월 23일 날 어때요? 수천억 팔았다. 그게 언제예요? 지난주잖아요. 16일, 17일 이때였잖아요.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려서 달린 댓글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웬걸? 외국인과 기관이 더 비싸게 받아줬네. 이게 과연 받아준 거일까? 매집을 한 거일까?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뭐가 됐든 매수가 들어온 것은 맞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급만 가지고는 못한다고, 매매를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5일선 깨질 때까지 보여.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세가 꺾이는 그 구간,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그 구간을 이렇게 수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만약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다. 기관도 매수했다. 그런다 그래서 69,000원에 또 살 겁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보유는 된다고요. 이미 저는 막 160%, 1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2월 그리고 반등 확인한 여기 4월 요 날부터입니다. 4월 10일 날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27,000원대 이쪽에서 또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바닥에서 잡았었던 적이 없던 겁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알고 잡은 게 아니에요. 이쪽 구간은 지금 보면 얼추 바닥이었겠지만 이날에도 4월 10일이거든요. 어때요? 시가 5% 상승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는 왜 이쪽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매수를 한 거냐? 시장에 의해서 빠졌다고요. 시장이 이때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4월 여기 7일 날 그 이후입니다. 어때요? 시장이 폭락 나왔다고요.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쵸? 근데 시장이 이렇게 폭락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뺐어요. 관세 유예하겠다. 왜 그럴까요? 채권 시장이 움직였거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하지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최소한의 바닥 구간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 시장은 떨어지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종목은 떨어지면 몇 년이건 안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쉽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가서 보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종가 기준에서 꺾이는 걸 보고 팔겠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장중에 14%, 15%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빠져도 그쵸. 하락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오늘은 못 판다.
그 구간이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22평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치 좋아지는 거 지금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어디까지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보세요. 2만 원부터 어디예요? 7만 원 정도. 3배 반이 올랐다고요. 이만큼 상승 구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실적이 3배 반만큼 좋아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25년도 예상치, 26년도 예상치, 27년도 실적 예상치 보세요. 27년도 가서야 어느 정도 잡혀요? 19조. 이 매출이나 이익에는 뭐가 잡힌 거예요? 체코원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체코원전은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각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평균치로 나눠놓은 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코원전에 대한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 실적과 연계해서 봤을 때 성장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체코원전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 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고, 미국에서 급기야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키겠다. 원전에 대한 부분을 원전 르네상스 열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AI 때문이라고요. 유일하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때 저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미국이 중요하다. AI가 중요하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원전이 지금 시세를 강하게 반영시키기 전에 현대일렉트릭 재룡 전기 이런 거 보시라고요. 현대일렉트릭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 만들었죠.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도 신고가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이때 언제예요? 23년 초반에 3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47만 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이 변압기 만드는 데예요. 이건 미국으로 지금 변압기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AI 쪽으로 전기가 소비되는 쪽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된 결과. 그러면 인프라가 다 깔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재룡전기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 같이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룡전기도 이제 슬슬 신고가를 다시 준비할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면 10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이제 7월 달이잖아요. 52주 신고가를 보면 어때요? 기간 지나가면 낮아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고가 매물을 먹는 구간이 낮아진다고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매매하면서 제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때요? 매도하는 거 아니다. 언제 팔아야 돼요? 고가 못 잡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판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상승 이 구간 보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에코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내용 한번 보시면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딱 내용 보겠습니다. 23년도만 딱 한번 보시죠. 그쵸? 어떻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그냥 확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꺾이는 부분을 보고 팔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예상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구간별로 조정을 준다고요. 여기부터 여기가 23년 4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딱 2배 올라가고 다시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수익을 낼 수 있는 폭 어디예요? 그래봤자 20만 원 초반 정도예요. 그쵸? 우리가 최고가 30만 원. 여기는 못 잡는 가격대입니다. 어떻게 하다 잡을 수 있겠지. 장중에 뭐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팔자. 어쩌다 한번 걸리는 거.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뭡니까? 그쵸? 여기 올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4만 원 보고 3만 5천 원 내려가면 팔 겁니다. 5만 원 보고 4만 5천 원 내려가면 팔 거예요. 6만 원 보고 5만 5천 원 내려가면 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3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그리고 산업의 방향이 바뀌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주도라면 이거는 지형이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는 산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겠죠. 미국 정부에서 한다는데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AI 누가 주도합니까?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럼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안정적인 에너지. 그럼 안정적인 에너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어디예요? 원전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4배 증가시키면서 그럼 이쪽에다가 투자를 장기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장기간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시작점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은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나 꺾이나 보자. 나 고가 안 잡아. 근데 내려오면 내가 진짜 칼같이 판다. 대신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한전기술, 현대건설 그리고 다른 주도주 종목군들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도주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드리면서 한전기술, 현대건설 쪽으로 주도주 포트폴리오 만들 거예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무조건 구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 아직 못 샀어요. 이번 주면 매수 타점 나오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안 빠져. 맞죠?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이 많은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데 이쪽을 팔아야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로 갈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무한정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빠져야 이쪽에서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 매수 타점을 잡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줄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원전은 앞으로 발전하는 거 오케이. 이건 100% 확실한데 그것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파르게 떴으니까 가파르게 뜬 과정에서 물량을 줄이고 이건 횡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후발주들의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요. 그러면 후발주들이 유지되고 있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쪽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끝내면 또 갑니다. 그럼 또 가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아까 전에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야 된다고. 내가 손실을 보고 고가에서 잘못 잡아갖고 내려갔는데 손절을 해버렸어. 다시 가네? 수익을 뭐 200% 가까이 받는데 여기서 다시 못 잡는다고요? 그거 안 되지. 이 정도 배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가 잡을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 타점을 잡을지 그리고 한전기술, 현대건설까지 매수 타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중에 2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이죠? 어때요? 9시 40분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5%대 상승 중 이란 핵시설 공습, 유가 급등, 시장 급락 무시하고 장 초반에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 9시 40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14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3% 상승. 제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보합까지 내려와도 파는 거 아니다.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댓글 보여드렸죠. 그리고 다른 영상 다 보세요. 뭐 다른 거 뭐 내용 갖고 와갖고 이거다 저거다 앞으로 호재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전에 대해서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을 생각을.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시장 내용에 대한 정리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는 모두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초대형주에서 하락 변동성이 컸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문인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무시하라 그랬죠. 시장 추세 잡혀 있다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주도주는 강했다. 두산에너빌리티 14% 강세. 시장이 2%씩 빠지는데 주도주의 조건 뭐라 그랬어요? 시장보다 강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주도 섹터는 뭐라 그래요? 원전, 조선, 방산, 반도체 플러스 상법 개정 관련주. 카카오 같은 종목군입니다. 카카오 같은 종목군은 뭐예요 지금? 상법 개정,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5%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고 매수 구간 계속 잡았죠? 그리고 이 부분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합니다.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6월 20일 날이에요.
그쵸? 어때요? 올라오는 거 보고 28만 4,500원 지금 얼마? 30만 5천 원입니다. 어때요? 6월 20일 날 6%대까지 올려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됩니다. 그쵸? 6%에 내가 주문 넣는다고 6%에 덜컥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막 하루에 막 3천억씩 거래 터지면 1조 원이 넘게 거래 터지는데 우리가 그냥 시장가로 밀어 올려 산다고 호가가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쵸? 5억에서 10억 정도는 그냥 넣고 그냥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시장가로 올려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확인된 종목, 추세가 확인된 종목군들은 1% 2%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추세가 잡힌 종목에 한해서는. 그리고 6월 20일 날에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59,700원일 때 2% 하락 중 3시 이후에 4% 이하로 떨어지면 보유물량 50% 매도 예정이다. 준비해라.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할 경우 다음 주 현대건설 한전기술 매수 예정이다. 원전 포트폴리오 구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세요.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꺾이니까 한번 팔았다 다시 매수했고 지금 160% 170%대 수익 구간에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때요? 13%까지 그냥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전기술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매수 못하는 거지. 두산에너빌리티만 보유하면 되는 거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 70%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라가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다른 종목군들 ABL 바이오 보세요. 매수 다 신고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그쵸? 매도하는 거 몇 프로? 76%. 이 작년에 여기 8월 달에 이 보세요. 여기 14% 8월 29일입니다. 14% 수익 보고 더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매수 다시 봤을 때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잡힌다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그리고 수익 구간 여기 2월 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2월 5일 날 57%. 근데 팔고 나니까 더 가잖아요. 더 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그쵸? 여기 17%. 요즘에도 조선주 제가 좋다 그러죠? 한국조선해양 지금까지 아직까지 10%대 수익 구간 이미 7% 수익 구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 구간을 계속 고가를 돌파하는 것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즉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모두 무료로 제가 링크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군 내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